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과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로서, 그리고 정치인 손학규로서 의지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어서 누가 들어서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3당을 굳건히 지켜서 다당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수 대통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양당 정치로의 회귀, 구태 정치로의 복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이제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제가 나서서 안철수, 유승민을 끌어들이겠습니다. 딴 데 갈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짜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에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승자독식 양당 체제를 바꾸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에코 없는 메아리였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손학규 선언은 한마디로 말해 이제는 하다하다 본인이 징크스가 되는 신기원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마나한 소리, 공허한 그의 소리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는 제3지대 정계 개편과 개헌, 그리고 연립내각제, 정말 황당함 그 자체였는데요. 이 느닷없는 뜬금포에 이분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을 외치며 애처롭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모습에는 순간 울컥했는데요. 그런다고 철수와 승민이가 안 떠날까요? 이어지는 그의 마지막 발언이 압권이었습니다. 나홀로 꿈을 꾸는 듯 느껴졌는데요.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다며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제안에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손 대표님, 정말 속이 다 보입니다. 왜 제 귀에는 나 총리 좀 시켜주라, 이런 소리로 들릴까요? 마지막으로 총리 한번 해보고 싶은 소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각설하고 손학규 대표님, 실패입니다. 실패하셨어요. 이제는 그냥 후진 양성과 젊은 정치인들을 위해 그만 물러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취해지는 건 저로서도 참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깔끔하게 추석 전 지지율 10% 안 나왔으니 멋지게 승복하고 박수 칠 때 떠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판 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통합과 평화당 대한정치와의 통합을 모두 거부하면서 바른정당이 중심이 되는 제3지대 정계 개편을 강조했는데요.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줄지 않았다면서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이러한 한국 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3당을 굳건히 지켜
다당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첫걸음이고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것이 제가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수 통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대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야당발 정계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이 제3당으로서 자강의 길을 걸으며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한국당의 통합은 양당 정치로의 회귀, 구태 정치로의 복귀일 뿐이라며 민주평화당 또는 대한연대와 통합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지역 정당으로 퇴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한국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 바른미래당에서 민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곧 총선을 준비하겠다.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인재개발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며 특히 여성과 만 50세 이하 청년들로 공천의 50% 이상을 채우고 비례대표 공천도 100% 국민 참여 방식으로 해 공천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대표인 제가 총선 공천을 좌우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달라. 2008년 통합민주당 때도 저는 공천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라면서 지금 저에게 비례대표를 차지하려고 한다든가 국무총리를 원하든가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손학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 대표는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고 받아줄 것 같지도 않지만 거국 내각을 구성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며 국무총리를 경질할 때가 되면 야당과 협의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실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